반갑습니다. 장종료 시장점검입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 상승 마감했는데 전일 하락이 그 카카오뱅크 블록딜에 대한 영향이라서 그걸 또 수습한 그런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시장 유동성, 그러니까 대기 매수세가 풍부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런 형태의 반등이 많은데 이렇게 하고 횡보하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요 과정이 생략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현 지수대에서 횡보하는 흐름에 무게를 둘 수 있고, 예, 코스피가 빠르게 회복하고 있지만 지금 남은 게 추석 연휴 전에 또 어수선한 분위기, 다다음 주부터입니다. 예, 그리고 10월에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을 또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시장에서 어떤 불확실성이나 엇박자를 낸다는 그런 불안감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뭐 심하게 내리는 경우보다 횡보하는 경우의 가능성이 높고 또 올라가는 가능성도 아직은 크지 않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제도권에서 얘기 나오는 건 내년에 유동성 장세가 펼쳐져서 3,800선을 갈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코스피 지수 상승해서 삼성전자가 빠지면서 3,800선을 간다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나머지 종목들의 어떤 강세 그리고 금리 인상을 했기 때문에 금리 인상 수혜주 그리고 배당주 그리고 경기 회복과 관련된 민감주들이 여기에 이제 대선 테마주 그리고 시기와 상관없이 실적 개선주 이렇게 해서 관심을 가지시면 이전보다 훨씬 편한 대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익은 시장이 주니까. 예. 그리고 코스닥으로 가면 예, 코스닥 지수는 훨씬 더 빠른 회복을 보였습니다. V자로 반등했는데 이 코스피하고 코스닥의 다른 점은 코스피는 외국인이 언제든지 팔 수 있다. 코스닥은 그게 아니다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외국인 투자자들이 보유를 하면 하락장에서는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자기네가 편입한 이 포트폴리오에서 손실률이 커지게 되면 이걸 방어를 해서 어쨌든 유지를 하려는 그런 어떤 관리 차원에서의 어떤 접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소형주들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한번 무너지면 속절없이 무너지다가 또 바닥치고 분위기 반전되면 또 빠르게 회복하는 변동성이 큰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런 관점에서 코스피가 약세장에서는 유리하고 강세장에서는 코스닥이 유리하다. 그리고 코스닥 지수는 벌써 V자로 다 회복을 해버렸다. 생각보다 훨씬 강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런 부분하고 그리고 제가 그제도 말씀드렸듯이 유튜브로 모든 걸 전달을 할 수 없습니다. 첫 번째로 한정된 시간이고 두 번째로는 시장이 마감하고 한참이 지난 시점이기 때문에 제가 장중에 이거는 다뤄야 되겠다. 요거는 말씀드려야 되겠다 하는 부분들을 모두 기억을 하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빠뜨리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사이트하고 같이 병행을 해서 보시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 이 사이트가 유료 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제가 어떤 호객행위를 한다든지 이런 걸로 오해를 하실 필요는 없고 오직 여러분들 주식 투자를 할 때 이렇게 하시면 도움이 된다라는 거고 이 9월 2일에도 보면 9월 2일 9시 47분에 요즘 제도권에서 LG전자에 대한 평가가 매우 좋다. 제도권에 금융권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LG전자에 대해서 평이 굉장히 좋은 겁니다. 이제 삼성전자보다 훨씬 낫지 않겠냐 요런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LG전자 마그나 파워트레인의 어떤 매출 기여분이 생길 거니까 앞으로 성장주로서 분류가 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긍정적인 관점을 갖고 있는데 이걸 제외하고도 제도권에서 LG전자에 대한 평가가 좋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걸 말씀을 드렸고, 물론 제가 맞췄다 이게 아닙니다. 제가 맞춘 게 아니라 제가 이런 활동을 하면서 들리는 것 중에서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내용들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래서 LG전자를 보니까 팍 올랐습니다. 예, 근데 뭐 저도 안 샀기 때문에, 아니 못 샀기 때문에 돈이 없어가지고 살 생각은 조금 있었는데 저도 못 샀고, 그리고 제가 여기에 말씀드렸듯이 평가가 좋아진다. 근데 추세가 돌아서는 시기에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 추세가 돌아선다는 것은 요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요걸 넘어섰을 때, 오히려 지금 가격보다 16만 원 넘어서가지고 방향이 바뀌었을 때에 대한 관심입니다. 이걸 좀 정확히 해야 되니까 선을 그어서 고점에서 요렇게 고점끼리, 이 선을 넘어갔을 때 관심을 가지자라는 거니까 제가 맞춘 것도 아닙니다만, 다만 제도권에서 이런 얘기들이 들리더라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다는 거. 그런데 유튜브에서 제가 9월 2일에 또 외부에 있어가지고 녹화를 못했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 녹화를 못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유튜브로 전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요거를, 이 장중 리딩을 참고를 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이게 10분이면 다 읽는데 매일매일 이렇게 시황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황은 제가 어떻게 시작을 했냐면, 약간의 시간을 들여서 이렇게 정리를 해두면 하루하루, 그러면 직장에 다니시거나 하는 바쁘신 분들은 한 10분만 읽으시면 되니까, 저는 이거 작성하는데 초기에는 한 12년 전에는 4시간이 걸렸습니다. 하루에 4시간씩 투자를 했고, 지금은 한 2시간? 또 빠를 때는, 그 시장의 이슈가 명확할 때는 1시간입니다. 왜 1시간이냐면 자료 찾는 시간이 적어지니까. 그 자체를 쓰는 데는 30분이면 됩니다. 자료 찾고 이런 걸 포함해서 하는 건데, 그래서 여기도 뭐 블록딜 하는 거 계속 쏟아낸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그 시장이 무너지는 계기가 뭘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당장은 아닐 것 같긴 하지만, 그러면 뭐 때문에 무너질까? 해외 증시가 상승해서 유동성이 좋아져서, 그리고 어떤 다른 투자처가 없어서,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해외 증시가 사실 한 번도 제대로 꺾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다른 부분들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고, 그러면 정말 하락이 나오려면 해외 증시가 폭락을 해야 된다. 그날이 진짜 그 디데이다. 이런 정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제가 이런 글 하루에 10분이면 되고, 장중 리딩도 뭐 꼭 실시간으로 참여해서 댓글 다시라 이게 아니라, 거기에서 언급된 내용 중에서 뭐 불필요한 내용도 있을 수 있고 그냥 잡설도 있을 수 있는데, 저렇게 제 의견이 아니라, 제 의견은 언제든지 틀릴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뭐 어떤 커다란 기준이 될 수는 없지만, 이런 제도권의 얘기라든지 또 누군가가 어떤 거라든지, 아니면 예를 들면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같은 종목,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같은 종목들을, 이거는 그래도 유상증자 청약할 때까지는 주가 부양에 어떤 동기가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 그래서 이 원기옥을 모아간다는 표현을 했는데, 한번 때리고 모으고 또 때리고 지금 모으고 있고, 이제 슬슬 때리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이게 제 의견이면 이 종목 올라요, 왜? 그냥 제가 오를 것 같네요, 느낌이 그래요, 이런 거는 그냥 반대로 하시면 되지만 요런 어떤 그 동기가 있는 부분들, 동기에 대한 해석, 주가를 올려야 유리하고 조금만 오르면 청약해서 훨씬 그 노력보다 큰 돈이 들어올 텐데 주가를 부양하지 않겠냐라는 이런 동기라든지, 아니면 제도권에서 이런 얘기가 들리던데요 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소문이 이렇던데요 하는 거. 뭐 예를 들면 최근에 소문 같은 건, 삼강 MNT라는 종목인데, 그거를 제가 그때 정신이 없어서 말씀은 드린 것 같은데, 저 장중 리딩에서 요 시점에 올라가고 여기 조정을 받았던 이 시점에서
수주가 큰 게 있다, 대만 업체랑 뭐 이런 소문이 돌았습니다. 근데 그 소문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그리고 설사 제가 그런 소문에 접근한다 하더라도 그거의 진위 여부는 모릅니다. 근데 이런 소문이 돌던데요? 하는 정도인데. 근데 뭐 여러 가지 정황상 삼강 M&T가 증설도 많이 하고, 증설이라기보다 이 사업장을 늘리면서 생산 능력을 확대를 하고 있고, 신규 해상 풍력 발전소 구조물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 성장 주고 지금까지 많이 올랐는데 이 조정을 받았지만 잘 버티고 있다, 지금 현재. 그럼 단기간에 먹을 게 있다, 이런 판단이 드는 상태에서 그런 소문이 있더라라고 하면 여러분들께서 훨씬 더 편하게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고, 물론 그런 소문이 뜬 소문일 수도 있고 허위적인 내용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제 선에서 일단 걸러내고 나서 그나마 이건 신빙성이 있는 것 같다 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 두 가지를, 유튜브하고 장중 리딩, 시황, 이 세 개를 같이 보시면 매일매일 주식시장에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그런 효과를 얻게 될 겁니다. 그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 시장 흐름을 어느 정도 아시게 될 것이고, 뭐 우리가 노력한다는 게 매일 이상한 종목 사서 물려가지고, 뭐 예를 들면 여기서 물려가지고, 그것도 뭐 이 종목이 좋아서 사고 이런 것도 아닙니다. 그냥 쭉쭉 오르니까 해서 급한 마음에 매수하고, 떨어지면 뭐 이상한 소리 해가지고 샀다 저 친구가, 이런 식으로 남은 원망이나 하고, 조정 받으면서 스트레스 받다 겨우 본전 찾고 정리하거나 아니면 내려오거나, 그래서 그 기간 동안 계속 보면서 스트레스 받고 뭐 어떻게 하지도 않을 거면서 짜증내고, 뭐 이런 부분들이 누적된 걸, 나 주식시장에서 너무 경험 많이 했어, 이건 경험이 아닙니다. 이걸 경험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시장의 흐름, 그리고 어떤 기준, 그리고 통계, 이런 여러 부분들이 맞는지 틀린지를 확인해 나가면서, 그리고 어떤 재료에 대해서 시장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시장이 어떤 체력일 때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 등등, 그런 큰 흐름, 숲을 보고 나무도 같이 보는 이런 것을 매일매일 하는 게 시장에 참여하는 경험입니다. 그 경험이 누적이 되면 여러분들께서는 주식시장을 보는 눈이 훨씬 더 좋아지게 될 겁니다. 네, 그러면 댓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확인은 굉장히 오랜만에 하는 것 같은데, 일단 평소보다 이 좋아요가 많은 것 같고, 오랜만에 뵈서 저도 너무 좋습니다. 댓글이 80개나 달렸습니다. 너무 좋은 일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찾는 사람이 있을 때가 참 행복하고 감사한 일인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뭐 제가 이제 매매를 해서 보여드리겠다, 이게 지금 제 자금 사정 때문에 뭐 빨라도 한 11월 중순 정도 돼야 이제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 부탁드립니다. 변곡점을 탈한다. 이게 뭐 사실 다른 부분보다 저는 이제 과학적인 어떤 과학에 가까운 그런 부분들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이 통계라는 부분에서 8월이 통상적으로 안 좋더라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이제 주식을 정리를 해서 이런 대응을 한다고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8월에 주식 내려 이렇게 하는 사람들보다는 훨씬 여러분들께서 사고를 해서 판단을 하는데 영향을 많이 끼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제 의견이고, 제가 사이비 종교 교주처럼 여러분 이거 올라갑니다, 몽땅 사세요, 이렇게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통계적으로 8월이 나쁜데, 이 8월이 나쁜 게 시장을 주도하는 유택의 자금이 9월에 휴가라서, 그래서 8월에 보통 비중을 축소를 하더라. 그런데 그러면 외국인 매도가 나올 텐데, 외국인 매도에 유독 우리 시장이 취약하더라. 그래서 8월이 나쁜 거더라.
통계적으로 8월이 계속 나빴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걸 말씀을 드립니다. 들어보고 어떤 사람들은 그럴싸하네 이 정도? 어떤 사람들은 막 찾아봅니다. 맞는 얘기네. 이런 분들은 이제 찾아보는 순간 이미 제 생각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각이 되는 겁니다. 맞네. 해볼만 하겠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덕분에 수익 봐서 감사합니다. 이런 분들. 여러분이 잘해서 수익 보신 겁니다. 너 때문에 손해봐서. 제 탓 하시는 건 좋은데, 모든 게 내 탓이어야 발전을 하기 때문에, 제 탓 하는 건 좋지만, 그렇게 하는 게 여러분들께 좋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말씀드렸듯이, 거절을 밥 먹듯이 당하는 입장이고, 주식 투자할 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제가 이 종목 좋아요 그러면 이 유튜브 보시는 분들이 조회수가 얼마지? 1606 했는데 중복 빼고 한 1000분이 보신다 그러면 제가 이 종목 좋아요 그러면 1000분 중에 몇 분이 사시겠습니까? 많아야 한 3, 40분 사실 겁니다. 그러면 그 3, 40분 외에 나머지 900한 60분 정도한테는 제가 거절당한 겁니다. 여자한테 거절당하고 투자하는 분들께 거절당하고 그냥 거절이 일상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 탓하는 거 좋고 원망하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그게 여러분들 발전을 가로막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좋지 않아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변곡점 이런 거는 사실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표가 이겁니다. 인간 지표. 많이 떨어지면 더 떨어질 것 같다 이런 사람들의 어떤 목소리에 힘이 생긴다. 그럼 이거 바닥이네. 이렇게 확인을 하는 겁니다. 물론 다른 요인들도 있는데 그 인간 지표라는 게 어떤 제가 분석하는 데 있어가지고 오늘 컨디션이 좋나? 이상하게 잘 그리지. 요 활용 점정인 겁니다. 용 같이 생긴 것 같은데 개처럼 생겼나? 아무튼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예. 근데 제가 또 오해를 하시는데 제가 8월 동안 주식을 쉬었지 다른 일은 더 정신이 없었습니다. 더 바빠가지고. 네, 그래서 이 리프레시가 아니고 다른 일 때문에 주식시장에 한 달 동안 별 볼 일 없을 것 같다 하는 부분 해서 우선순위를 밑으로 내린 거고 예, 바빴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책 읽다가도 유튜브는 잠시만. 봐야 되잖아? 잠들기 전 넷플릭스가 꿀잼이니까. 이런 거. 제가 예전에 제가 이 마우스 커서를 한번 열었던 적이 있는데 그때 그게 거슬린다 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그랬는데 한번 좀 거슬리지 않는 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리메드 일단 기록해두고 거래량 많아지고 있는데 예, 반갑습니다. 근데 제가 약속을 칼같이 지키는 건 아니고 최대한 지키려고 합니다. 예, 근데 칼같이 이렇게까지는 아니고 왜냐면 저도 어떤 약속이 있으면 한 5분 10분 넣는 경우도 많고 근데 저는 그 넣는 게 어떤 상대방에 대해서 예의가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항상 이 효율을 중시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약속 장소까지 30분이다. 그러면 딱 30분 맞춰서 출발하는 건 아니지만 한 35분 이렇게 출발을 합니다. 가다가 길이 막힌다든지 혹시라도 제가 길치라서 길을 잘못 들어버린다든지 늦습니다. 늦으면 안 좋은 게 어떤 뭔가를 협상해야 되는 자리다. 이러면 제가 늦는 순간 거기서 감점이 돼가지고 뭔가 한 개 양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안 좋긴 한데 그래도 가급적이면 약속을 지키려고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기다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디신지는 모르겠지만 경상도다 그러면 사실 경상도 인구가 800만 되나?
예, 아니다. 한 1000만이 좀 넘나? 1200~300만 되겠네. 예, 뭐 진주로 해도 30만 명. 뭐 이러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고통을 많이 당하신 것 같은데 잘 만회를 하시게 시장이 도와줄 겁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 순간 쪼아를 보고 뭔 말이지? 순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유, 뭐 세월이 금방 간다고 하시더니 또 이렇게 말씀하시.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항상 그렇습니다. 예, 사야 할 때 항상 돈이 없습니다. 이거는 뭐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뭐 아직까지 개소는 못했는데 탐정 사무실 한 9월 10일 정도 개소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조금 계속 밀려가지고 다른 일 때문에. 뭐 그래도 보초라도 세우신 거니까 잘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댓글 80개 기록. 예. 뭐 시간차가 있지만 이렇게 소통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좋습니다. 이러다가 또 뭔가 제가 나쁜 댓글이 나오고 그러면 슬쩍슬쩍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지금 아주 좋습니다. 네, 그러면 궁금하신 종목이 리메드라는 종목 하나인데 리메드를 보고 제가 여러분들께 종목들 중에서 다룰 만한 종목들 몇 개 다루고 그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리메드 거래량 터지고 좋습니다. 최대주주 지분율도 딱 적당하고 근데 뭐하는 회사인지를 보면 자기장, 의료기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게 당연히 뭐 다 맞는 건 아니지만 일단 이 의학이라는 분야에서 우리가 지금 치료를 받는 이 의학에서 보면 다양한 논문을 통해서 연구가 축적이 됩니다. 이 축적된 연구를 바탕으로 계속 검증이 됩니다. 이 검증이 된 치료 방법, 치료약 이런 게 의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자기장 생성시켜서 비침습적인 자극으로 신경세포의 탈분극 유도를 통해 각종 진화를 친화하는 의료기기, 그 의료기기에 대한 논문이 있을까요? 뭐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뭐 증상이 개선됐다 뭐 이런 거. 근데 뭐 그게 대상이 10,000명 이렇게 되지 않는 이상은 신뢰도를 확인하기 어렵고 그러면 이 회사가 돈을 버느냐 그걸로 뭐 아주 약간 벌고는 있습니다. 그런 거 사고 좋아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 치료가 되느냐라고 보면 사실 거의 안 된다고 봐야 되고. 그래서 저는 이제 굳이 이제 나누면 이 기존의 이 의학과 한국은 이 한의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한의학은 그런 부분은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 축적된 연구, 개선된 치료법, 신약 개발 뭐 이런 걸로 해서 의학이 계속 발전하는데 사실 한의학은 500년 전에 동의보감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의 장점은 있습니다. 그 위약 효과를 내는데 좋기 때문에 뭐 한약 먹고 침 맞을 때 모두 드시지 마십시오. 모두 드시지 마십시오. 모두 드시지 마십시오. 이럽니다. 그거 한약 안 먹어도 그런 거 안 먹으면 몸 좋아집니다. 컨디션 좋아지고 탄수화물 줄이고 하게 되니까.
근데 사람들한테 그냥 그 밀가루 먹지 마. 너, 응? 술 먹지 마. 이러면 사실 와닿지도 않고 잘 지키지도 않습니다. 근데 한약 먹을 땐 이거 드시면 안 됩니다. 어쨌든 그런 걸 유도를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뭔가 침 몇 방 맞으면 당장 뭔가 차도가 있는 것 같지. 또 이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아무래도 이 한의사분들이 의사분들보다는 이 환자하고의 어떤 소통이나 설명이나 이 친화적인 태도나 이런 부분들이 확실히 앞서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의사 선생님들은 경무에 시달리고 맨날 아픈 환자들 보니까 친절하게 환자를 대한다? 엄청난 어떤 인내와 또 강한 어떤 자기 절제가 있어야 되는 거고, 한의사분들은 좀 그런 게 덜하다 보니까 좀 그런 게 좋지 않냐. 어쨌든 근데 환자들한테는 그런 친근한 분들이 훨씬 더 마음을 편하게 해주고 또 위약 효과를 높이는 부분이라서, 물론 당연히 의학이 한의학보다 앞서지만 이 효과를 무시할 수 없다. 그래서 좋은 부분들을 같이 발전시켜 나가면 좋지 않겠냐. 이렇게 가야 되는데, 요 틀을 벗어난 거, 뭘 먹으면 갑자기 뭐가 좋아지고, 마치 그 산삼, 우리가 산삼에 가지는 그런 환상처럼 그런 걸 만들어내는 건 분명히 잘못됐다고 보고, 이 회사가 제가 잠깐 보고, 이 리메드라는 회사를 잠깐 보고 판단하기는 조금 어렵겠지만, 의료기기나 뭐 이런 쪽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건 모르지만 그 외의 부분들, 물리치료하는 기계라든지 이런 건 사실 심리적인 효과가 크지 않나, 치료의 효과는 크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 보니까 돈을 버는 게 한계가 있고, 자산 가치가 현 2분기 기준으로 265억인데 자산 가치가 특별히 필요 없긴 하지만 1862억이다. 시가총액이. 그리고 언제 벌어가지고 265억짜리를 1862억짜리로 만드느냐,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일단 가치 측면에서는 없습니다. 가치를 빼고 기술적으로만 한번 보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매집했고 또 매집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요 매집을 계속하는 어떤 주체가 있을 것이고, 얘네들은 목적이 무엇이냐. 당연히 주가 올려가지고 단타하는 개인 투자자들한테 고점에 팍 넘기고 가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게 순조롭게 되느냐라고 보면, 현재 가격대에서 매물대가 많고 요 위에서 이전에 거래량이 많습니다. 이 거래량이 많은 거, 시장이 좋을 때 적어도 1년은 쉬어야 됩니다. 시장이 나쁠 때는 3년은 있어야 한 번 더 주기가 찾아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요 3만원대 39,550원까지 이 매물이 적지가 않습니다. 이 매물을 다 먹고 올릴 만한 어떤 엄청난 거대한 재료가 있느냐, 그게 아니라면 올라가는 것보다는 내려가는 쪽, 적어도 뭐 횡보하는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둘 수 있지 않나. 단기적으로 오르겠지만 그 한계치는 매물을 계속 먹고 가야 되니까 그 한계치는 굉장히 생각보다 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단기 관점에서 이미 올랐고 기대할 수 있는 어떤 도달점이 낮은 상태니까 매력이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봐야 될 종목이 그 대선 테마주, 뭐 저 스튜디오 산타클로스는 저거 했으니까 그런 동기가 다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주가를 부양하거나 유지할 동기가 있다라는 거고, 지금 이제 내년 5월이 대선이니까, 그리고 9월부터 이제 각 당의 경선이 있습니다. 이제 대선 테마주들이 잔치를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자, 그러면 사실 이제 먼저 달린 종목들은 재미가 없습니다. 윤석열 관련주들 재미없을 거고, 왜냐하면 지지율이 떨어지는데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언론 관심을 받더라도. 이미 그래서 그 관련주들은 거의 끝났다. 만약에 나중에 완전 주가가 내려 있다가 다시 관심 받으면 이런 거 반짝 한번 나올 수는 있겠지만, 이미 거기는 재료가
신선하지 않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선 가능성하고 무관하게. 그리고 이 WI는 이재명 관련주로서 꾸준히 이제 에너지를 축적해 가고 있는데 슬슬 이제 뭔가 또 원기옥을 한번 보여주는, 원기옥을 모아서 한번 올리는 걸 보여주는 이런 모습들을 보고 있고, 제가 이 사이에서 열심히 단타를 쳐가지고 수익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관련주로서 관심을 받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근데 막상 큰 돈을 넣기에는 이 회사가 사실 볼 게 아무것도 없더라.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러면 사고 팔고 하자. 오르면 팔고 사면 사자. 이렇게 하다가 지금 현재 제가 주식이 없습니다. 이 주식이. 그렇게 하다 털렸습니다. 그러면 저같이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이 주식을 못 갖고 있는 상태다. 단타를 사고 팔아야지. 이런 사람들이 다 털어냈다는 것은 이 사고 팔고 하는 이 물량을 이미 먹었다라는 거. 그러면 가볍다라는 결론에 도달을 하고 한번 시원한 거 한번 쏴주지 않을까. 이렇게까지 갈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가 LG전자. LG전자가 뭐 기술적 반등 성격이긴 하지만 이렇게 강력한 반등이 나왔고, 그 전에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제도권에서 LG전자를 굉장히 좋게 보더라. 스마트폰도 떼내고 뭐 이런 구체적인 거 빼고도 LG전자에 대해서 평가가 좋다. 삼성전자보다 훨씬 낫다. 투자 매력이. 요런 게 그냥 일부 아무 의미 없는 개인 투자자가 얘기한 게 아니라 뭐 그래도 영향력 있는 제도권에서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LG전자 관심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제가 적어드렸던 거고, 근데 그게 생각보다 빨리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런 거. 그러면 이 빨리 반응이 나왔다라는 부분에서 여기서 살 걸, 이런 건 아무 의미가 없고 발전도 없고 나중에 괜히 후회가 돼서 선택을 하는 걸 망설이게 되고, 선택을 망설이게 되면 남한테 선택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남의 말을 듣고 매매를 그대로 또 하면 또 모르겠는데, 남 말 듣고 되는 건 자기가 안 하고, 안 되는 것만 어떻게 재수 없이 걸려가지고 이렇게 이제 원망을 하게 되는, 이 수순을 밟게 되는데, 이때는 그런 것보다는 이 상승을 했다는 게 단발성 상승이다. 기술적 반등치고는 거래량도 붙었고 에너지가 강합니다. 그래서 이게 단발성 상승이 아니고 기관 외국인의 매수로 인한 것이라면, 기관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들은 보통 호흡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한 달 이상 매수를 할 가능성이 크고, 그리고 얘가 쭉쭉쭉쭉 더 해서 추세를 극복하고 더 갈 거냐, 이 부분에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발성에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 요거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뭐 얘기가 나온 게 넥스턴 바이오를 보면 요건 이제 순수하게 거래량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일찍이 이런 거래량이 없었습니다. 이 종목에서. 뭐 올해 이제 돌아서면서 크게 탄력을 받은 부분이 있고 이걸 반납을 했는데, 여기 보시면 거래량이 남다르게 폭발을 해버렸습니다. 여기서. 이게 도대체 뭘까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개인적인 생각은 이거는 매매하고는 전혀 무관합니다. 뭐 사도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실 생각이 있으면 사지 마십시오. 예,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런 매집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확인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이전에 없던 이례적인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거래량. 그럼 이거는 급하게 되게 많이 샀네? 단기적인 어떤 매집. 도대체 이 가격에 매집을 한다고? 이거 돌려보면 이것도 싼 가격이 아닌데?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매집을 하고 어떤 거래량이 기록적으로 터졌다. 이걸 매집으로 해석을 해보면 뭔가 단기간에 재료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뭐가 나오는지 봅시다. 뭐 사라는 말은 아니고 이 해석이 맞는지. 단기간에 뭐가 안 나오고 다시 떨어지면 이 해석이 틀린 거고, 그래서 올라가면 근데 뭔가 계기가 있다면 이건 맞는 거고. 그러면 내부 정보 같은 거 아무것도 없이 차트를 가지고 요런 걸 어느 정도 추정을 해서 맞춰 나간다. 굉장히 좋은 겁니다, 이게. 근데 뭐 차트로 모든 걸 판단할 수 없지만 그 정도 하면 괜찮은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리고 제가 제노레이 때문에 알게 된 종목. 제노 이렇게 치니까 제놀 루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못 눌러가지고 이걸 눌렀는데, 보니까 굉장히 희한한 종목이네? 뭐가 희한합니까? 예. 이 종목의 시가총액이 1588억.
그리고 작년에 4% 정도 배당했습니다. 현재가 기준으로 4% 배당했는데 이 회사의 순자산 가치가 26억이었습니다. 불과 2년 전에. 근데 작년에 613억으로 늘어났습니다. 어떻게? 증자했네? 그게 아니라 돈을 벌었습니다. 이 회사가. 뭐 증자도 상장을 했나? 상장을 해가지고 그때가 언제지? 네, 상장을 해서 뭔가 한 부분도 있는데 자금을 끌어온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이익이 여기서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올해 1분기 132, 2분기 106억 이렇게 줄어드는데 요 회사의 주력이 진단키트 쪽입니다. 근데 코로나 이후로 이 진단키트 시장이 굉장히 팽창을 했고 앞으로도 줄어들지 않을 것이고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 이 젠솔루션도 실적이 계속 좋아지니까 숫자가 나오는 종목이니까 한번 관심을 가지셔도 괜찮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은 이거 배당주로서 가져가면 하반기에 실적 개선되는 부분 그리고 배당에 대한 기대 이런 게 더해져 가지고 나쁘지 않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또 새로운 종목을 봤는데 그 외 종목들은 그제 한번 싹 훑었으니까 또 필요할 때마다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 장 종료 후 시장 점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